안녕하세요. MC 안지민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발이 저릿하고 시린 듯한 증상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됐을 때는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광명세움병원의 김웅수 원장님과 함께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말초신경병증, 좀 생소한 병명인데요. 어떤 병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네. 이제 평균 수명도 늘면서 점차 30, 40대 후반 들어서 네. 발이 시리고 저려지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네.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맞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큰 병은 아니다. 근데 본인은 밤마다 시리고 저려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혹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혈액순환 제제나 그쵸. 좋은 보약들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혈액순환이 아닌 신경줄 자체가 망가져가면서 시리고 저린 증상을 일으키는 말초신경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밤마다 시리기도 하고 네. 저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쥐도 많이 나면서 밤에 깨서 고통받으실 수도 네네, 있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발이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공해나 환경 문제에 노출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황사나 그런 데도 공해 물질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술이나 음주, 담배 때문에도 신경줄들은 조금씩 망가져 가고요. 좀 안타깝지만 누구나 그런 원인도 없이도 네. 40, 50대가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의 일종으로서 이제 신경줄을 싸고 있는 피막이 벗겨지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을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의 그 보호막이 손상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병이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뭐 저릿하다든지 쥐 난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저희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증상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보통 대체적으로 질환의 증상은 아주 시려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운 여름에도 시리다고 이불을 덮고 싸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더운 여름에요? 그렇죠. 갑자기 뜨거워져서 겨울에도 뭐 추운 겨울에조차도 발을 내놓아야 찬물에 담가야지만 잠을 그제서야 조금씩 드실 수도 있는 네. 그런 아주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느 하나의 증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찾아가면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병이 이제 갑자기 확 나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세월에 따라서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네. 대체로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가끔 물리치료나 하고 침 맞으면서 이제 지내시는 뒀다가, 분들이 네. 많고요. 그래서 또 아주 뚜렷한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진단 방법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얇은 신경들이기 때문에 네. 큰 신경이 이제 상처를 받으면은 이제 큰 근전도 검사나 MRI를 통해서 허리나 기타 부위를 찾아보면은 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진단이 확실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검사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원인은 못 찾게 되고 그런 분들의 90% 이상은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그 이후에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여러 가지 주사나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신경을 이완시키게 되고 네. 발목 쪽을 강화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쪽 근육을 좀 촉진해주고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기에 더불어서 약을 충분히 한두 달 이상 복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증상 완화를 보고 굉장히 쾌적한 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증상까지 가지 않는다면요, 수술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심하게 신경줄이 눌려 있어서 아프신 분들은 아주 드물게 네. 그것을 풀어주는 신경 수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1%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통해서 이 말초신경병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사실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발 쪽으로 가는 신경줄은 네. 이제 항상 머리에서부터 따져봤을 때 제일 길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가는 그런 그 코스마다 항상 스트레칭 해주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을 만들 수 있는 신경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그 공해라든가, 그 다음에 술, 담배는 반드시 줄여서 네. 그 신경줄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공해 같은 것도 웬만하면 좀 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 몸을 보호해야 되겠죠. 네. 아니, 모든 건강과 모든 병에는요, 이 흡연과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정말 이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요, 실질적인 방법으로 아까 스트레칭이라는 걸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원장님. 네.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아주 간단한 걸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네. 와. 이제 두 팔을 아무데나 벽이나 이런 탁자에 디디고 네. 뒤쪽을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다, 땡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뒤쪽 종아리가 지금 땡기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뒤쪽에 있는 네. 근육이 여기가 과 그 사이사이로 신경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을 이완시켜주고 네. 충분히 10초 이상 머물게 되면은 네. 그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올릴 수도 있고 오. 신경줄도 완화돼서 굉장히 발 쪽 건강에 아이고, 굉장히 이 정도를 유용한. 하면 저도 할 수 있을 치료가 것 됩니다. 같은데요. 네. 그 외에는 그거를 또 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네. 간단한 방법으로 발을 체중을 디디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발을 내밀고 좌측과 우측으로 하루에 100번 이상 100번 이제 이상.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써준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본인 생각하는 이름을 쓰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목을 좌우로 100번 이상 돌려주시면 이것조차도 웬만한 혈액순환제 좋은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도 혈액순환도 올릴 수도 있고 발로 가는 아주 장가지 신경들을 자극해서 좋은 건강한 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스트레칭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건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서요, 이 건강을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광명세움병원 김훈수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